오늘 필라테스 Q&A 영상은 제가 밑에 댓글에다 갖다가 7가지 섹션으로 각각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부분 정리해서 각각 분초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놓아 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 클릭해서 봐주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클레어예요. 요즘 제가 올려드린 다양한 영상들 중에 상체 둘레 줄이고 몸통 작아지는 5분 흉곽 호흡법 영상에 많은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질문들에다가 댓글을 갖다가 매일매일 열심히 달아드리고 있는데 댓글을 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질문이 겹치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갖다 카테고리별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글로 제가 전달해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들 추려가지고 설명 한번 시작해볼게요. 출발! 그러면 저희 오늘 카테고리를 제가 조금 여러 개로 나누어 봤어요. 총 7개의 카테고리로 질문을 갖다가 조금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호흡을 하실 때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 주셨어요. 이거 눕거나 앉아서 해도 되나요? 누워서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 필라테스 흉곽 호흡이 처음이셔가지고 근육을 사용하는 거나 호흡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누워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조금 하시고 나서 익숙해지시고 나면 누워서 혹은 저처럼 이렇게 편하게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그리고 제가 영상 속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어서서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호흡을 갖다가 서서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갈비뼈 흉곽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서 저는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면서 몸의 다른 부위에 너무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집중을 지금 우리 속근육이랑 몸 안속에 있는 근육과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너무 신경이 분산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누워서 진행을 해주시면서 점차 자세를 변형해 가시면 호흡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희 호흡을 하실 때 배의 움직임, 그리고 호흡을 하실 때 어깨의 움직임, 호흡을 하실 때 갈비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주셨어요. 영상 속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호흡에 욕심을 내가지고 호흡을 들이마시다 보면은 갑자기 어깨도 같이 들썩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깨는 편안하게 내려놓고 여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 부위는 그냥 릴렉스 편하게 두시고 들이마실 때 그냥 가볍고 길게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갈비뼈를 양옆으로 팽창을 해주시면 돼요. 갈비뼈가 양옆으로 슝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팽창을 하는 거고 팽창은 갈비뼈에 집중을 해주셔야지 복부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되세요. 복부에도 약간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갈비뼈 호흡을 하면서 흉곽 호흡을 하면서 근데 복부가 푹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부는 어느 정도 갈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올 뿐이고 복부보다는 항상 갈비뼈 이 부위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갈비뼈가 눈에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시는데 갈비뼈가 잘 늘어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라고 하시면은 누워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누우면은 아무래도 우리 갈비뼈 움직임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갈비뼈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으세요.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갈비뼈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진행을 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갈비뼈 위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 내가 눈으로 갈비뼈를 직접 보지 않아도 내 갈비뼈가 옆으로 늘어나는지 좁아드는지 알 수 있잖아요. 혹은 또 거울을 앞에 두고 하신다고 하시면은 갈비뼈 위에 두 손을 이렇게 올리셨을 때 숨을 들이마시면 갈비뼈가 양옆으로 벌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있으면 손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때는 손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갈비뼈 흉곽이 늘어남에 따라서 손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고요. 내쉬는 호흡에는 갈비뼈 사이사이 근육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흉곽이 좁아지면서 손과 손 사이가 가까워지는 게 또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갈비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손을 올려놓고 손으로 느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갈비뼈의 느낌을 느껴보시고 복부 들이마실 때 나오지 않게끔 조금만 나오는 건 괜찮지만 퍽 나오지 않게 유지 항상 해주시고요. 내쉴 때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쉴 때 제가 영상 속에서 3가지의 근육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을 해주셔야 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세 번째 동그라미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주 타이트한 스키니진 진짜 평소에 저는 28 사이즈를 입는데 26 바지에다가 내 몸을 쑤셔 넣을 때 꾸겨 넣을 때의 그 느낌 그거를 갖다가 상상을 하시면서 진짜 어떻게 엉덩이는
신신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바지 버튼을 채우거나 바지 자크를 쓱 올릴 때 그 지퍼를 갖다가 확 당길 때 배 안쪽으로 쑥 안 당기면 우리 지퍼에 살 찝힐 수도 있잖아요. 그거 싫어가지고 배를 슉 넣어서 우리 근육을 갖다가 확 안으로 잡아준다는 느낌, 배꼽을 등으로 붙여준다는 느낌, 혹은 우리 타이트한 코르셋을 입거나 스키니진을 입는다는 느낌을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복부 힘을 좀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그 느낌도 아직 헷갈린다 하면은 등을 매트에 대고 눕거나 침대에 대고 누우셨을 때 누가 배꼽 위에다 갖다가 한 5kg짜리 5kg 너무 무거울까? 한 3kg짜리 무거운 쌀주머니나 뭐 빈백 같은 거를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무거운 무게가 내 배를 쑥 눌러주고 있다는 느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처음에 호흡하실 때 들이마시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숨 들이마시셔요 하면 이렇게 되세요. 요거는 내려놓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허리 그리고 둔부에 힘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우리가 흉곽호흡을 하면서 사용하는 지금 근육들은 코어 근육들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제가 영상 속에서 설명드렸던 그 그룹의 아이들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머슬이라고 그래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사용을 하는 근육들이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나 둔부 쪽 근육 이런 아이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호흡을 하시면서 그 부위에도 같이 힘이 들어간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호흡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뇌와 우리 근육이 점차 연결이 되면서 내가 조금은 더 편하게 근육을 갖다 사용하고 움직이고 자극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카테고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카테고리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호흡을 하시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질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호흡을 자기 전에 하고 다음날에 갈비뼈 부분이 근육통처럼 아픈데 원래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갈비뼈 한번 우리 상상해 볼게요. 우리 갈비뼈를 보면은 갈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갈비뼈 중간에 딱딱한 요 가슴 중간 뼈가 있죠. 그리고 그 부분 옆쪽으로 우리 연골이 이렇게 붙고 우리 갈비뼈가 이렇게 세장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죠. 근데 그 갈비뼈에 딸랑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비뼈를 감싸고 있는 속과 겉에도 여러 레이어의 근육들이 붙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다른 운동 한번 하시는 거 상상해 보세요. 플랭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거나 스쿼트를 하셨어요. 그 근육들을 사용을 하시고 나면은 근육의 통증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우리 근육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잖아요. 아마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런 뻐근함 같은 통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며칠 쉬어주시면 괜찮으실 건데 만약에 호흡을 하시면서 이 통증이 너무 강하게 팍 찌르는 통증이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계속 있으시다면 호흡을 스톱 하시고 전문가를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신 후에 호흡을 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호흡을 하시고 나서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전 카테고리에서 말씀드렸던 사용되는 근육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허리가 계속 너무 불편하시면 호흡을 굳이 일어서서나 앉아서 안 하셔도 괜찮고요. 편하게 누운 상태로 몸의 다른 근육들이 긴장을 풀고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질문은 호흡하는데 갈비뼈에서 툭툭 소리가 나요 라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거나 운동을 하실 때도 이렇게 뼛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뼛소리가 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뼛소리가 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우리 주먹 이렇게 빡빡 쥐고 너클에서 빡빡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빠가닥 목도 막 까가닥 소리를 내잖아요. 관절 속에 있던 우리 질소방울이 탕탕 터지면서 같이 그렇게 나는 소리가 우리 뼛소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타이트한 머슬이 뼈 위에 이렇게 막 문질러지면서 그런 뼛소리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우리 텐던이라고 불리는 이 건이 또 뼈 위에 이렇게 문질러지면서 나는 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질소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는 통증이 없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뼈 위에 근육이 문질러지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혹은 운동 후 부상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뼈 위에 근육이나 건이 문질러지면서 통증이 엄청 심해져가지고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뼈소리와 함께 만약에 통증이 동반이 된다면은
모든 운동이든 호흡이든 중단하시고 전문가 먼저 찾아보신 후에 상담받아 보시고 진찰받아 보시고 나서 통증이 없어진 후에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다른 운동 영상들을 제가 자주 올려드릴 건데 운동하시면서 혹여라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다면 운동은 멈춰주시는 게 맞으세요.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함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증 없이 내 몸을 먼저 돌봐준 후에 저와 함께 운동이나 호흡을 진행해 주시면 더욱더 건강하고 화이팅 넘치는 저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참! 그리고 뼛소리가 이렇게 통증 없이 뼛소리가 자주 난다고 호흡하실 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우리가 motion is lotion 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주 움직이면 그만큼 우리 몸에 윤활유치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아요. 관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윤활유치를 해줄 수 있도록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신 후에 운동이나 호흡을 진행을 해주시면 뼛소리도 훨씬 더 적게 들리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건강해져요. 바이바이!